안녕하십니까. 달산 1, 2장 기상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군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우보면의 어떤 문제만은 아닌데, 군부대 유치라든지 군공항 부분 이런 게 또 첨단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게 조성되고 그림만 그려져 있지, 사실은 지금 토지 허가구역으로 묶여져 있어가지고 주민들은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고 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D-Day가 정해져 가지고 언제까지 되겠다는 어떤 약속이 있으면 또 덜 불안한데, 그렇지는 않고 토지는 또 묶여져 있어 가지고 전혀 요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최소화시켜 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부담을 좀 줄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간절히 부탁 말씀드리고 꼭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대구 편입되면서 우리 군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고, 그래서 작년 초에 도시공간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한 70%는 풀고, 그때 홍준표 시장님하고 약속이 앞으로 구체적인 개발계획 하나하나 만들면서 추가로 나머지도 풀어나가겠다는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그동안 아직 또 추가로 이 군부대 이전 또 훈련장 쪽이 또 묶임으로 해서 현재 한 36% 정도가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인 지금 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늦어지는 쪽은 우선 좀 해제를 시키자, 대구시와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가 요청을 하고 있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거는 우리 해당 과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능복사과장 박태수입니다. 방금 이생규 이장께서 말씀하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또 투기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다시피 개인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이 있다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 해제를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군의군 전체의 218.6평방킬로미터 36%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군공항이라든지 그리고 군부대 이전지, 그리고 무역과학화 훈련장 상공유사면 인공리에 또 추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군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큰 면적을 지금 지정된 면적 중에서 74%를 차지하는 대구시에서 70%를 해제할 때 공간개발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공간개발 계획 중에서 사실 시급성이 많이 없는 2타 3단 지구라든지 문화관광 지구, 이런 지역은 군수님께서 지속적으로 해제를 요구하고 계시고 또 작년 25년 11월 6일 날 시장 권한 계획을 직접 면담하시고 저희들 군의 현안 사항 중에서도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직접 또 면담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해당 부서에서도 또 대구시의 관계 부서에서 매주 또 방문해서 의견을 개진을 하고 해제를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시적인 결과는 나오진 않았지만은 아마 1월 중에 권한대행께서 각 부서에서 업무 보고를 청취를 하시고 또 조금의 변화는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해제를 노력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규 이장님 박수 한번 주시죠. 요 군부대 쪽은 큰 그림이 올해는 거의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방부와 대구시가 이제 합의서를 이제 하면 군부대 주변 지역도 조금 더 지금 넓게 묶여 있는 것도 최대한 좀 해제를 시키고, 제2산단 쪽도 현재 제1산단은 용역을 추진 중인데 제2산단 쪽은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예 해제를 시키고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또 그걸로 인해서
정말 토지 가격이 이상적인 그런 급등이라든지 또 투기꾼들이 몰려온다든지 할 정도 되면 다시 묶는 거는 그거는 묶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이 토지 지주들을 보호할 수 있거든요. 투기꾼들 와가 막 설치고 이러면 초기에 우리 특히 농민들이나 돈을 좀 더 준다면 이렇게 많이 팔아버리거든요. 그래 나중에 정말 개발이 되고 보상을 하고 2단계까지 넘어가면 거의 뭐 한 70~80%는 외진 소리 다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사실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이제 운영을 하는 건데 이게 너무 넓게 또 장기적으로 묶어 놓는 거는 우리 그 지주들 소유주들의 그 재산권도 침해하고 정말 연세 많고 하신 분들은 뭐 한두 가리 좀 팔아가지고 병원도 가고 이제 노후에 좀 즐겁게 생활해야 되는데 현찰 만들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담이 안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어떤 분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얘기를 하면 아예 토지거래를 못하도록 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단지 토지거래를 하려면 와서 신고를 하고 그걸 보고 요거는 꼭 필요한 사람 간의 어떤 거래냐 아니냐 이게 용도도 없이 투기 목적으로 이걸 거래를 하려는 거냐 그거 확인하는 거고 지금까지 허가 거래 구역 안에 토지 거래 신청이 허가 신청이 들어온 중에 98%는 다 승인이 됐습니다. 단 2%만 너가 목적이 이거 분명하지 않지 않느냐 이게 뭐냐 왜 살락하느냐 자금은 너 정확한 출처가 뭐냐 이제 그것을 확인하는데 단 2%만이 허가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나 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더라도 그런 매매를 원하시고 하면 신청하시면 거의 다가 이렇게 승인이 나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토지거래 허가구역 잠깐 좀 제가 시의원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군위군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맨 처음에 홍준표 시장이 군위군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부 다 지정했을 때 행정 편의주의적이다 하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이 있는 부분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하더라도 나머지는 다 풀어라 하는 얘기였습니다.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70%가 해제됐습니다. 그 70%가 해제됨에도 불구하고 30%가 여전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30%는 어느 만큼이냐 하면 대구에 산업화하면서 산단공단, 달성의 산단공단 다 합해서 1,30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군위군에 5,500만 평, 30%가 5,500만 평 정도 되는데 1억 8,500만 평 중에 5,500만 평을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또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게 된 동기도 사실은 통합신공항 성공을 위해서 기부대 양리 방식의 SPC 그러니까 공항건설 특송 목적법인을 기업들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참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다 주겠다. 그래서 기업들이 오라 했는데도 안 들어오니까 공항 옆에 그린벨트 플러스 사업하는 데 도움. 왜냐하면 공항 건설에 들어오게 되면 한 10년 정도가 자금이 묶이고 기업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프로가 사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거 빨리 해가지고 기업 자금 마련해서 공항 지어라. 또 군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해서 싼 가격에 제공해서 기업들이 그걸 분양해서 공항 건설 자금에 좀 유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그런 취지의 전체를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당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지금 현재는 SPC 구성도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아시다시피 SPC 구성에서 공항 건설한다는 것은 포기를 하고 안 됐다는 걸 시인하고 작년에 공자금 유치해서 국가 자금으로 국가 공공기업 공공자금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그런 방침으로 바뀌었고 그 이후에
또 지금 공자금도 올해 신청한 예산이 1푼도 편성이 안 되고 그것도 이제 이미 다른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그런 그 시기에 와 있다. 그러면 SPC 구성할 때 기업들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군의군의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발표한 그런 것들은 이제 해제를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그 말씀 중에 투기 목적을 뭐 예방하고 한다. 그거는 서울시의 아파트 개발하고 개발한다고 해서 토지거래 허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웃 의성도 토지거래 허가 먹은 거 없습니다. 지금 물류단지 그쪽으로 가져가가지고 뭐 화물터미널까지 가져가가지고 그렇게 발표를 많이 해도 토지거래 허가 안 먹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또 이제 신년이 접어들었기 때문에 다시 또 얘기해서 풀도록 최소한의 면적 말고는 다 풀어라. 왜 그러냐면 특히 어이없는 일은 상공유사면에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국이 먹는 이유는 급격한 집가 상승에서 사업에 지장을 줄까봐 그런데 사격장 들어오는데도 토지거래 허가국 묶었습니다. 사격장 들어오는데 땅값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 행정 편의적인 일을 함으로써 굉장히 부당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군의군의 토지는 농지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집가 상승하기 어렵습니다. 뭐 이제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군에서도 노력하시고 또 저도 노력할 것이고 또 이제 매매가 안 된다 하는 건 아니지만 자금 출처나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을 두고 누가 거기에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해제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불편하더라도 조금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래를 이 허가를 제한하는 그 묶는 권한도 대구광역시에 있고 광역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이거 풀어주는 것도 대구시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우리의 입장을 계속 이렇게 대구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이렇게 건의도 하고 뭐 또 좀 심하면 가서 좀 이렇게 강하게 뭐 윽박도 질러보고 이게 이제 한도입니다. 어쨌든 대구시정에 가장 가까이서 관여할 수 있는 쪽이 시의회입니다. 시의원님이시고 우리 박창석 시의원님이 이 부분에서 대구시에다가 좀 더 강하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하고 앞으로 잘 좀 풀 수 있도록 힘 모아 주시길 그 박수 한번 주시죠. 네, 2026년도 희망에 우리 주민과 함께 대화의장을 열어주신 우리 공수님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성 1, 2장 강홍대입니다. 제가 공수님께 한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민성고기를 준비하면서 공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군에서 사실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 이번에 오는 6월 달에는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생지원금을 풀어주는 것이 형평성, 공정성, 정책성이 필요성보다는 선거 전략으로 우리가 볼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민생지원금이 선거와 무관하게 계획된 사업인지 그리고 또 조례 예산에 근거가 명확한지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은 투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보역 표철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절 도로 연결, 또 복원 등 이하리, 성공리, 미성리, 모산리, 상성 이런 쪽으로 앞으로 우보 중심을 해서 관광 브랜드로 그렇게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후보면에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후보를 중앙을 관통 지르는
그 중앙서 폐설로 문제. 근데 이 지금 주신 이 화두가 너무 큰 화두를 주셔가지고 민선국기의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아마 이거 시간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간략하게 얘기하면 현재 민선 8기 지금 3년 6개월을 지나오면서 이뤄왔던 성과들, 특히 우리 군정의 어떤 공정성, 청렴성, 그다음에 주민들과의 그 약속을 이행하는 그런 그 믿음의 정치, 행정, 그 바탕 위에서 앞으로도 민선 국기는 가야 될 거다. 특히 우리가 이제 군 부대 이전이라는 이 정말 큰 사업, 또 공항이라는 저 사업, 우리 군의의 큰 양대 날개입니다. 양축을 바탕으로 하는 큰 사업들이 있는데, 그리고 뭐 에어시티라든지 스카이시티, 또 산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저는 공정하고 청렴한 바탕 위에서 우리 행정이 특히 청렴한 그 바탕 위에서 또 주민들과의 그 약속을 반드시 반영시키면서 끌고 나가는 그게 민선 국기의 가치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민생 안전 지원 자금에 관해서 이것을 시행하게 된 그 목적과 하게 된 배경, 또 그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요거는 일단 우리 해당 부서장이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온 김에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이미경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걱정하시는 질문은 저희들이 깊이 공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익히 아십니다. 고환율은 아직까지도 경제적인 전반에 어려움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또 예로부터 설 명절 전후나 연말 연시에는 가계 부담이 가장 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해야 된 골든 타임이 아닌가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 내부적으로 작년에 9월부터 10월까지 농민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를 군에서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이 선정되었다면은 군민 1인당 월 15만 원씩 2년간 지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때 군비는 1인당 54만 원이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요번에 지원금을 통해서 지원하게 되는 판단 기준이 돈을 선정하게 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로 군의가 편입되면서 군의사랑 상품권이 판매 중지가 되었습니다. 이 기간이 2년 6개월입니다. 이 사업은 월 1인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0% 할인되는 그런 금액으로 판매되는 사업인데, 이번에 아울러 이 그동안 손해본 이런 금전적인 부분도 아마 이 지원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의 이 재원이 이번에 민생 안전 지원금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최근 몇 년 동안 건전 재정 운영이라든가 행정 효율화를 통해서 많이 기금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 기금을 이번에 국민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 지원금은 1월 19일부터 면에서 지급이 됩니다. 받으시면 바로 군의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쓰시면 됩니다. 아울러 민생안전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 있으니까 10월까지는 꼭 소비를 해주셔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국민과 우리 지역 소상공인 모든 분들이 행복한 한 해를 보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생안전지원금의 가장 큰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그 어려운 팍팍한 우리 국민들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좀 됐으면 하는 그것. 특히 우리 군의가 뭐 전국적인 문제지만 그 경제가 너무 안 좋고 민생이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군 같은 경우에는 또 노인 인구 비중이 전국에서 항상 1, 2위를 다툽니다. 옆 동네 의성 군의가
지금은 거의 49%입니다. 노인 인구 비중이. 그러니까 워낙 노인들이 많고 또 어려운 그런 민생에 좀 도움이 되자. 살림살이에 도움을 좀 주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결국 이렇게 어려우니까 우리 소상공인들도 엄청 어렵습니다. 어르신들이 뭐 쓸 그런 여유도 없고 하니까 이제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지역 경제에 뭐 좀 도움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이 민생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우리 지역사랑 상품권을 또 100%다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자금 이번에 54만 원씩 아마 124억 5천만 원입니다. 이 돈이 우리 지역의 상권에 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경기를 좀 부양하자. 그거 가지고 와서 뭐 설 대목장도 좀 보고 필요한 물건도 좀 사고 식당에 와서 잡수고 싶은 것도 좀 잡수고 이제 그렇게 하자는 그 취지입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이것을 하기 전에 작년 가을에 우리 정부가 새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제를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그래서 6개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에 우리 군에서도 또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이 공모 사업에 우리 군의도 이 기본소득 지역으로 좀 됐으면 하는 요구가 있으셨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나마 재정이 방금 얘기하던 이 재정은 우리가 그 안전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로 해보자. 이래서 그 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대구 경북에서는 한 곳만 선정이 됐습니다. 영양군. 영양군이 우리보다도 더 낙후되고 어렵고 인구도 적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 아마 두세 곳 정도 된다 하면 우리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낙후도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기는 안 됐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한 그 재정을 이런 방법으로라도 푸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의회와 상의를 했고 의회에서 이제 조례를 만들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왜 대답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정치적인 그 목적을 가지고 했느냐 아니냐는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실 부분으로 넘기겠습니다. 여기서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뭐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장님. 예, 우리 강홍대 참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네요. 폐선로에 관한 얘기는 답변 누가 주시겠습니까? 예, 저도 나온 김에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일단 중앙선이 24년 12월에 이제 폐선이 되고 난 다음에 기존 남은 그 철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 우보 성곡동에서 우리 산성면 복림리까지 전체 한 16.1km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구조물들도 하천, 소하천, 그리고 이제 통로, 박스 등이 한 17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철거 사항은 지금 궤도 그러니까 철길은 그 25년도부터 철거하기 시작해가지고 올 9월에 전부 이제 철거가 되었고요. 나머지 구조물들은 지난 9월부터 이제 철거하기 시작해서 지난 연말 기준으로 한 10개소 정도가 철거가 되고 아직 이제 큰 교량 등은 아직 내년까지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아까 이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존 이때까지 철도로 인해 가지고 어떤 농로가 단절되어 있다든지 다니는 통로가 단절된 부분은 앞전에 의회에서 박수현 의원님도 5분 발언으로 제기도 하셨고 저희도 그 부분을 상당히 지금 많이 이제 불편함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전수조사도 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먼저 발견을 하고요. 찾아서 그 다음은 이 부분을 이제 통로를 해소를 하려고 무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절차가 그냥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바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중요한 거는 철도공단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기차가 다니지는 않지만 이 땅이나 부지 자체가 전부 도시계획 시설로 철도 구역으로 지금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그 도시계획 시설을 일단 요소요소에 해제를 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점용을 해서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사업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더 부연하면 이 철도에 관계되는 그 사업 주체가 지금 양분되어 있습니다. 철도공단이 있고 철도공사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코레일 하는 쪽이 철도공사하고 이 코레일 쪽은 이제 철도를 운행하고 특히 그 역사 쪽의 그 관리를 그 코레일에서 합니다. 그리고 일반 선로 쪽은 대부분이 철도공단에서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 매입이 가능한지 우리가 어차피 손을 대려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승인을 받든지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매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을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그것을 임차를 해서 하기는 부담이 돼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분 역사 같은 경우에도 그 매입을 코레일에 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도 명확한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고 또 다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코레일이나 철도공단에서도 아직도 그 사람들도 이걸 매각을 할 건지 자기들이 어떻게 앞으로 사용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철도청 관련 그쪽에서 계획이 확실히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매입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그 다음 계획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저희들은 우리가 매입할 수 있다면 굳이 모르겠습니다. 저 분들도 워낙 이제 자기들 어떤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임대료 협상을 해보면 완전 장사꾼들하고 똑같습니다. 저기 화본 역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막 이렇게 높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 하냐? 그러니까 뭐 근거를 우리가 제시를 하고 이러면 그걸 다시 조율을 합니다. 저기 왜 대전에 거기 성심당 빵집 그것도 코일에서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엄청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임대료가 너무 과다해가 성심당에서 우린 이렇게는 이거 빵집 안 하겠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임대료 그 수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임대료를 올리려고 합니다. 아마 매각할 때도 더 높은 가격으로 받기 위한 무엇인가를 또 내놓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협상을 통해서 매입할 건 매입하고 임대할 건 임대해서 우리가 쓸 거다. 대신에 앞으로 그러한 과정이 진행되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어떤 레일을 활용한 사업이라든지 그게 또 우보역도 있습니다. 저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잘 만들 건지 저희들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길을 찾겠습니다만은 저기 우리 주민들도 이 우보역이라든지 저 레일을 활용한 어떤 그런 사업들을 좋은 그런 안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참고해서 앞으로 길을 만들어 가겠다, 찾아가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대답이 되겠습니까? 예, 우리 강홍대 이장님한테 박수 한번 주시죠. 노인회장 임기랍니다. 물론 군수님이나 이장님이나 또 관계기관에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인에게는 직접적인 피부를 느낄 수 있는 그게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가 무척 많았습니다. 봄에는 별로 안 그랬는데 여름에는 더위도 많았고 또 너무 가물어서 제대로 곡식이 안 되었습니다. 또 가을에는 7월 장마가 옛날엔 7월 장마가 가을 장마였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기가 엄청 힘들었습니다. 실제 작년에 배추 같은 거는 농사 지어놨는 게 한 7, 80%는 시원찮았을 겁니다. 그리고 가을 할 땐 마늘하고 양파 심는 분들은 가진 고생을 다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걸 앞으로는 우리가 자연을 뭐 극복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기반공사를 하든가 이래면 군에서 오면이 먼저 신청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박기반공사라도 해놔야지 일례를 콩가식물은 작년에 생산량이 한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박기봉사라고 물이라도 퍼줘야 되는데 물이라고 가보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도 소장님께 이걸 질문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농사를 지내 뭐 크면은 군수님이나 이장님이나 또 시의원들이 하겠고 우리 농민들은 농사 짓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도 소장님이 내년에는 어떤 결론을 내려가지고 박기봉공사 좀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긴요. 그러고 농사 짓어도 일례로 배추를 어떤 분들은 농사 종자각이 달렸습니다. 종자가 좋은 사람, 잘한 사람들은 농사를 잘 지었고 못 지은 사람은 한 반 수확밖에 못 했습니다. 배추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우리 노인 회장님 참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죠? 어르신들 살아가시는 그 생활도 걱정하시고 또 우리 누구보다도 평생을 농사에 이렇게 농업에 종사해 오셨으니까 이 농사 걱정. 이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가 이상 기후가 되고. 근데 사실 이 자연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건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 자연에 잘 이렇게 순응하면서 이제 가야 되겠지요. 근데 그 길을 이제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농업 현장이 이런 큰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민선 8기 들어와서 그 부분을 어떻게든 풀어보기 위해서 결국 끝없는 참 계속되는 투자를 지금 늘려가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그 얘기했을 때 우리 전체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4,200억입니다. 그 중에 농업 예산이 1,000억이 넘었습니다. 1,023억의 농업에 전체 4분의 1을 농업에 투자를 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우리 농촌 마을이라든지 이런 농촌에 그다음에 기반 시설에 투자되는 부분이 있고 순수한 농정에 투자되는 쪽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농민들의 지원 사업들입니다. 그게 한 500억을 넘었었습니다. 그동안 4년 만에 전체 농업 예산이 50% 이상을 늘리고 있습니다. 순수 농정 예산도 53%가 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 농민들이 느끼는 피부에 와닿는 것은 아직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농정에는 뭐 우리 국민들이 70%가 농민들입니다. 뭐 큰 농사를 지었든 작은 농사를 짓든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생산된 농산물을 제값받고 팔 수 있는 쪽도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기반 사업도 이제 확대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더 구체적인 그 계획이라든지 그거는 나중에 더 필요하시면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큰 틀에서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 한정된 그 예산 안에서 효율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그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의회와 항상 상의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우리 임길야 노인회장님께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봉사활동 새마을 지도자 박명호입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대구행 시내버스가 그 군위에서 효령 방면으로 중적돼 가지고 소보에서 나는 것과 중적돼 가지고 그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오천, 노행, 나호, 봉산 1, 2, 달산 1, 2동은 그 대구행 시내버스를 이용하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전부 다 그 고령화가 되어서 이용하려면은 우버나 병수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변경해서 그 이용 운행할 수는 없는지 그걸 또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공공비축 및 정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공공비축 및 수매 당일에는 그 일부는 입금이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금년에도 보니까 12월 31일이 입금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정부 예산이 전년도 국회에서 해가지고 하면은 벌써 돈은 다 그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수매가가 12월 31일에 결정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수매가가 바로 결정되면은 농민들한테 입금이 돼야 되는데 왜 12월 31일 날 입금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두 가지 다 너무 어려운 물으셔가지고 일단 그 급행버스 노선 변경에 관한 얘기는 건설교통과장 나왔으니까 좀 해줘요. 예, 건설교통과장 이장정입니다. 급행버스는 그 대구시에서 지금 우리 군의군하고 다니는 노선이 4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9번, 9-1번, 9-2번, 9-3번인데 9-3번은 지금 지난해 새롭게 개편이 돼서 국도 5호선을 타고 효령을 거쳐서 군위읍으로 가는 거고요. 나머지 9번, 9-1번, 9-2번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9-1번이 읍으로 가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오동이나 효령 오천동 그 구간 사이가 노선이 지나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노선을 개설해달라라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버스 노선 관계는 지금 이 부분은 대구시가 운행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여기서 마음대로 가능하다 여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걸 드리고, 그리고 이제 대구시도 버스 노선 개편을 10년 만에 작년 2월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희도 지역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동산 22장 장로총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생활 지도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정편에는 지금 군부대 이취가 된 봉산동, 나우동, 달산동 이 동네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효령으로 통하는 단동 상거리까지 고속버스가 없다 하는데 그 말씀은 지금 대구시에서 무조건 행정적으로 책임이 져야 되고 우리 구에서 할 게 없다 하면 우리 후보 지역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군부대 이전 후보지도 않고 그런 것도 좀 신경 써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노선을 설치해 줬으면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이 우리 공무원들 얘기하고 나 참 답답해요. 항상 보면 좀 어중간하게 얘기합니다. 이거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아닌 거는 아니고 또 이렇게 가능한 확실히 이렇게 좀 만들어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다들 꼭 어디 조미료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말이 보면 자 빨간 버스가 대구시에서 운행하는 급행버스입니다. 그죠? 이쪽에 들어오는 게 9-1번 들어오죠. 보면은 대구시에 우리가 편입되면서 급행버스 원래 한 노선 줄라키 했습니다. 한 노선. 그래서 그때 막 사정도 하고 참 이렇게 그래서 2개 노선을 받았어요. 2개 노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조정할 때 그 면 중에 버스가 들어가지 않은 면이 2개 면이 있었어요. 3063면에 버스가 안 들어갔고 급행버스가 소보면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급행버스는 말 그대로 급행버스입니다. 급행버스는 적어도 우리가 대구시하고 협상을 하고 하면서 가장 강하게 요구했던 게 8개 읍면에는 버스를 그래 소재지까지라도 집어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버스 노선 한 개가
지금 4개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 급행버스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 간선 도로망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면 소재지까지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코스입니다. 이 버스를 이렇게 중간에 다른 뭐 말마다 집어넣고 이렇게 돌리는 거는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것도 협상을 해보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군이 군 교통이 있잖아요. 우리 마을 버스들 군이 교통에서 운행하는 그거는 우리 군이 조정이 됩니다. 그 버스는 코스를 이렇게 어떻게 좀 돌려달라든지 시간을 어떻게 좀 이렇게 조정을 해달라 하면 가능한 일이고 대신에 빨간 버스, 급행 버스는 그것은 그 간선망을 통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운행이 돼야 됩니다. 대구시 교통 운행 체계는 모든 게 이 환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급행버스도 대구 시내 가서 안 돕니다. 똑바로 들어가 질곡 들어가서 대학병원인데 거기 가서 종점하고 그 중간에 환승역 전철역에 가서 환승하고 버스 시내 버스들 환승하고 모든 게 그런 환승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 대중교통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 버스를 세워도 올라가고 이어도 올라가면 그거는 좀 어렵다. 대신에 우리 군이 마을 버스를 가지고 할 거다. 그리고 대신에 이런 얘기들도 최대한 우리가 모아놨다가 다음에 대구 시내 버스 전체 그 운행 체계를 손을 볼 때 그때 가서 우리가 최대한 우리가 원하는 걸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다. 장복동 우리 회장님하고 박명호 우리 지도자님 그래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주민 여러분들도 이제 그 환승하는 그 방법을 자꾸 이렇게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옛날부터 버스를 한번 타면 군의장에 가고 그 다음에 한번 타면 우리 집에만 오는 그것만 생각하시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가시다가 바꿔서 타고 가고 이것을 이제는 생활화 하셔야 됩니다. 그 무임 카드는 다 가지고 계시죠? 올해부터 이제 한 살 또 낮아졌습니다. 72세까지입니다. 72세부터는 이제 다 무임 카드 있고 그 무임 카드는 환승도 많이 됩니다. 대구광역시 안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영천, 경산, 우리 대구시 위성 도시들까지도 다 환승이 됩니다. 무임으로. 그럼 뭐 옛날 그 암행어사 마패보다도 더 유용한 그 카드입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명호 우리 지도자님, 장복동 이장님 박수 한번 주시죠. 우리 센터 소장님,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인식입니다. 일단 뭐 그 공공비축 미국 물량도 넉넉하게 못 드리는데 돈마저 나눠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근데 이게 그 기억을 한번 좀 더듬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공공비축 미국 제도가 아니었고 추국수매라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 매입 가격이 국회에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을쯤 되면은 이 추국수매가 결정 때문에 뭐 여당하고 야당하고 맨날 싸운다는 뭐 그런 언론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이 제도가 공공비축 미국제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바뀌면서 양국관리법상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추국수매가의 결정을 이제 수학기 10월부터 12월까지 산지 가격을 평균해가지고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추국수매는 사실 11월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대해서는 평균을 못 내니까 일단 뭐 일부 드리고 뒤에는 12월 말쯤 해가지고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제도상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센터 소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뒤에 뭐 그 저기 어딥니까 이렇게 보너스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래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왜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 지도자님? 예, 됐습니다. 예, 박수 한번 더 주십시오. 부산리 새마을지도자 김영창입니다. 저는 군부대 이전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을 여쭙고 싶은데요. 5개 군부대 이전과 동시에 통합병원도 같이 이전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유치하는 위치가 봉산 일원인데 통합병원도 위치가 같은 지역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통합병원은 따로 지역을 설정을 해서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5개 군부대 이전을 지금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 그림 안에는 기존의 2작전사, 5군수지원사, 항공포병학교, 미사일여단, 54단 요거 군부대를 이전하는 그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 이에 방금 얘기하는 국군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 군부대들이 다 이전에 들어오면 군병원도 따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거는 별개 사업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 그 위치와 규모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군부대 이전에 관한 이 청사진이 만들어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따로 들어올 이제 부대 시설들 그거는 그것대로 이제 만들어질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는데요. 5개 군부대가 들어옴과 동시에 나중에 진행되는 통합병원도 우부면에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우보면 그 주민들의 지난번 우리 군부대 이전할 때 16개 그 단체들이 똘똘 뭉쳐서 그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이 큰 일도 만들어냈는데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은 최대한 우리 우보 면민들의 그 바람을 우리가 잘 챙겨가지고 군에서도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만들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예, 달산 이정금령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요즘 로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진짜 요즘 소확행이라는 걸 몸소 느끼고 있는 요즘이거든요. 크게는 못 느끼도 이제 군수님께서 지금 중점적으로 또 로컬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또 써주시는데 저는 궁금한 게 지금도 간동이다 보니까 또 건물 한 지나더라고요. 매대하려고. 근데 그것도 언제쯤 개장하는지 또 다른 데도 여러 군데 로컬 매장이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뭐 얼마나 생기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것도 우리 센터 소장님 좀 얘기해 주시죠. 예, 박인식입니다. 먼저 로컬 푸드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로컬 푸드는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와서 새롭게 시작하는 중점 사업이기도 합니다. 로컬 푸드가 있기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그 농산물을 출하를 했는가 하면은 공판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아름아름 이렇게 파시고 또 뭐 택배라든지 직거래를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로컬 푸드는 사실 우리가 대구에 편입되고 난 다음에 이게 좀 더 실행 가능성이 높은 그런 그 분야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로컬 푸드가 지금 저희가 작년 연말까지 10개소를 하겠다고 목표를 잡았었는데 그 장소는 저희가 12월까지 다 확정을 했습니다만은 그 시설 설치 관계 때문에 지금 한참 공사를 하고 있고 그 부분도 1월 안에는 다 이렇게 개장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이런 생김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10개소 중에서 이제 예정되어 있는 것까지 합쳐서 10개소 중에서 5개가 군의군 관내에 있고 5개가 외부에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걸 설명을 드리면은 성서 하나로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7국에 보면은 그 축협에서 하는 축산물 프라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유니버시아드 레포츠 센터라고 거기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니버시아드 레포츠 센터는 사실 시작할 때 정식 매장도 아니었고 그 복도 옆에 갔다가 이렇게 너무 자리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데 거기 또 이제 그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앞쪽에 30평으로 확장 이전하는데 다음 주쯤 되면은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오픈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추가로 2개소가 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는 대구교통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대구역에 지금 매대를 설치하고 있고 그리고 종합유통단지 전자관에도 저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관 외에 저희가 5개가 들어서게 됩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저희가 보니까 총 매출량이 20억을 넘었습니다. 단기간 내에 상당히 급속하게 성장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 주 판매되는 데를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 성서 하나로 하고 그 다음에 레포츠 센터 이 두 곳에서 상당히 그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개상되는 두 군데하고 또 확장 이전하는 부분까지 합치면은 좀 더 많은 성과를 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앞으로도 대규모 소비지인 대구 쪽으로 매장을 확대할 계획들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또 간동 이야기 하셨는데 그 건물이 이제 다 됐습니다. 그 부분도 1월 중으로 개장을 해가지고 뭐 그까지 하면 이제 관내가 5개가 됩니다. 예,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관내에 5개. 예. 5개 그러지 하셔야 되는 건데. 그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그것도 나오고 싶고. 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우보이 같은 경우는 자 간동생이면 간동거리하고 또 우보 이제 그 군위군하고 거리를 땄을 때 예. 우리 우보면 농민들은 그 농산물을 출하하기가 거리가 애매한 거리거든 솔직히 말이죠. 아주 신선한 빠른 시간 내에 출하할 수 있도록 우보면에도 로크보다 하나를 설치해 주시면 안 좋겠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 생각이 어떠십니까? 예, 뭐 좋으신 말씀이기는 합니다. 제가 먼저 이제 첫 번째 물으셨던 관내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군위 농협 서부 지점에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군청 로비, 그다음 민속 LPC, 그다음에 군위 축협의 그 저기 축산물 프라자, 그다음 요번에 이제 새로 개장한다 하는 그 간동에, 그러면 총 5개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로컬 푸드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은 되는 게 어떤 부분인가? 로컬 푸드라 하는 거는 내 농산물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농산물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보다는 관내를 주력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소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제 그 농산물을 바로 뭐 옆에 있는 뭐 효령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보 아닙니까, 그죠? 거기 이제 그 기술센터를 갖고 오시면은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풀서도에 대해서 저도 한 마디. 예. 저는 이제 로컬푸드에 제가 좀 많이 납품하는 딸기 농장이에요. 저희가 달산 리리에서 딸기 농장을 하는데, 제가 보면은 저 이제 칠곡 바로 마켓도 저희는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농협장터나 뭐저 신암동에 농협장터도 저희가 나가고 있거든요. 있는데 그 이제 이래 다니다 보니까 뭐 달성군이나 뭐 보령 이쪽에는 달서구청에서 한다 하더라고요. 달서구청에 매해 1회 장터 수요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우리가 완전히 직거래잖아요. 거기 가면은.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수성구청이나 뭐 동구청이나 뭐 안 되면 북구청이라도 저희도 우리가 가서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터를 좀 마련해 줬지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로컬푸드가 아니고 이제 그 직판 행사를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로컬푸드하고 마찬가지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저희가 확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봉산 1위 강명숙 부녀회장님이십니다. 황호 따기 하시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한 분만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김진열 교수님과 황공무 경위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인보다도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해양암살을 구하려고 좀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길거리에 사장님한테 종자를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좀 어렵고 우리 농협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잘 안 되더라고. 종자를 그 지역에서 일치를 안 하더라고요. 우리 군에도 그런 고같이 브랜드 차를 종자를 좀 보급해가 하면은 그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충청도나 전라도 쪽에 재배는 하더라고 하는데 종자를 좀 하려니까 이쪽은 아시겠죠. 그거를 생각하기 한번 이렇게 길을
이제 특수하게 이제 하는 같은 경우는 종제출 잘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직원 보내갖고 훔쳐서라도 오겠습니다. 아무래도 로컬푸드가 이제 이야기 나왔으니까 연계해갖고 한마디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그 로컬푸드가 지금 저도 지금 이 상당히 많이 그 저희도 성과도 한 20%에서 30% 정도 저희 나름대로도 성과도 올라갔습니다. 이게 저희 나름대로도 만족하고 있는 상태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이제 부탁드리는 거는 이제 앞으로 아마 품질면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미리 이제 우리가 대비를 미리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예를 들면은 잔류농약 검사라든지 이런 문제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개개인이 부담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어떻게든지 군에서 조금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가지고 품질 면에서도 군에서 나오는 거는 좀 더 이제 소비자가 믿을 수 있도록 고품질로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그 로컬푸드라는 것이 사실은 보면은 어떤 품위를 막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사실은 무리가 좀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어느 그 저 회사에서 이것을 사가지고 파는 게 아니고 내 거를 내가 갖다 놓고 파니까 내 거를 팔다가 못 팔면은 이건 자기가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품위가 이제 정리가 되는데 이제 그러기에는 저희가 마음이 조금 조급합니다. 지금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상당히 그 인지도가 높아가고 있는데 이 상태로 가다가는 좀 무리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원래 그 로컬푸드 인증제를 저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무엇보다 출하 농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출하 농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인증제를 도입해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결국은 우리 농민들의 목소리가 이제 가장 많습니다. 특히 이제 로컬 푸드 판매자. 결국 우리 농산물을 소비자들하고 이렇게 직거래를 하면 소비자들한테 도움이 될 뿐더러 우리 농민들도 그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찾아가는 게 로컬 푸드고 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게 우리가 푸드 플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뭔가 하면 로컬 푸드 판매장은 소비자들한테 직접 판매하는 거고 이제 푸드 플랜으로 한 단계 올라가는 건 뭔가 하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모아서 학교, 관공서, 대량 급식처에다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공급하는 겁니다. 앞으로 군부대가 들어오면 군부대에도 우리가 공급을 하고 하는 게 이제 푸드 플랜 그 계획 안에 들어갈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로컬 푸드는 원래 이제 2년 차인데 이제 3년 차 들어갑니다. 상당히 지금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목적한 그 이상으로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우리 군에서도 고기를 찾아가지만 우리 농민들도 생산 농민들도 지금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몇 그 농가들은 아직도 이 개념을 잘 인정을 못하고 이렇게 어떤 데 보면 그냥 뭐든지 갖다 놓으면 팔면 된다고 생각하고 좀 그 품질이 미달되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내놓기도 하는데 그런 건 앞으로 우리 농가 교육도 이제 해가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항암살은 우리 부군수님이 답을 찾아주셨네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살이랍니다. 요거는 우리가 꼭 그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품질 관리 쪽도 그렇고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금영 회장님, 김경철 이장님, 강명숙 회장님, 최성석 이장님, 문양호 이장님, 예, 우리 큰 박수 한번 주시죠. 그래도 오늘 얘기 안 하면은 올 한 해는 영 찜찜해서 안 되겠다. 그래 꼭 나는 한 말씀 해야 되겠다. 있으십니까? 마이크를 좀 가깝게 대시면 됩니다. 여러 분들께서 건의하신 사항들 꼭 우리 선출직께서는 박수를 많이 줘야 좋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4만 원 민생지원금도 또 특별히 우리 군의회하고 군수님하고 하셔가지고 우리가 1인당 54만 원이면 큽니다. 크기 때문에 그 설도 잘 쉬고
후보면을 올 한 해도 잘 생각해 주시고 지원을 좀 뭐 건설 교통 뭐 모든 면에서 지원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면에서 우리 면민들께서 군수님과 공무원 우리 의원님들께 큰 박수를 한번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시원 회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거기 더 되면 저도 기원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다치시면 안 됩니다. 목발 짚어도 안 되고요.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 1월 1일자 대구시 그 인사에서 우리 부군수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이재성 부군수님인데 대구시 국장님들 중에서는 에이스 중에 에이스입니다. 우리 군의로 모시고 올라고 한 1년 이상을 공을 들였습니다. 뭐 3고 초려가 아니고 한 7고 초려쯤 했습니다. 했고 또 공무원들이 가장 함께 일하고 싶은 상사 1등으로 꼽히신 분이십니다.